그날이 모든 불운의 시작이었어요. 경호원이셨던 아버지는 몸 쓰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저랑도 늘 몸으로 놀아주셨죠. 아버지의 영향으로 저도 어릴 때부터 안 해본 운동이 없었어요. 태권도는 기본이었고 합기도에 온갖 무술이란 무술은 다 배웠어요. 그런 아버지는 저에게 산 같은 존재셨어요. 늘 제 뒤에서 제가 하는 모든 걸 지켜보고 보호해주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아버지가 산에서 돌아가셨으니까요. 저에게도 어머니께도 산 같았던 아버지는 산에서 추락해 돌아가셨어요.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처음에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실족하셨는데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에 어머니와 다짐처럼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엄마, 아빠 돌아오실 거야. 산에서 떨어져도 살아 돌아올 뿐인 거 알잖아. 그래야 할 텐데. 그러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나 아버지는 17시간 만에 발견되셨고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하는데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상태가 말이 아니었거든요. 평소 심약한 편이었던 어머니께는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마지막 모습이니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결국 아버지를 확인하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알아누우셨죠. 아버지는 늘 엄마를 업고 다닐 정도로 체격도 체력도 좋으셨어요. 반면 엄마는 늘 체력이 약해서 집에서 살림하시는 것 외에 바깥 운동은 잘 못하셨고요.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에게 보호 본능을 느껴 결혼까지 결심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늘 그러셨죠. 남자는 말이야, 자고로 자기 여자를 지켜야 하는 거야. 그것보다 멋진 일은 없어. 제가 봐도 아버지는 참 멋진 남자셨어요. 길 가다가도 나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셨죠. 또래에게 돈을 뺏는 학생들도 한 번을 넘어가지 않고 붙잡아 혼을 내셨어요. 나중에는 우리 집 근처에서는 교복 입고 담배 한 대 몰래 피우는 학생도 볼 수 없을 정도였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자주 걱정하셨어요. 요즘 애들 드세던데 너무 관여하지 말아요. 애들이 잘못되는 걸 어른이 두고 보면 안 되지? 그래도 나는 당신이 더 중요하니까. 걱정하지 마. 나 알잖아. 그런 녀석들 열이 달려들어도 거뜬하다는 거. 너무 체력 믿고 덤비지 말아요. 사람 늙는 건 순식간이니까.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시시때때로 아버지에게 보양식도 해주시고 몸에 좋다는 건 다 해다가 먹게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 옆에서 맛없는 보약을 오만상을 쓰며 들이키고 있으면 엄마가 재밌다면서 우리 부자를 사진으로 남겨두기도 하셨어요. 보약 먹는 표정이 똑같다고 너무 웃긴다면서요.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던 어머니를 본 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이 마지막이었죠.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때보다 시름시름 앓는 어머니를 보는 게 더 괴로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어찌어찌 보내드렸는데 그런 아버지로 인해 기운을 못 차리는 어머니를 보면 제 영혼도 시드는 것 같았거든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살려서 모시고 올 수도 없는 건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더는 세상에 없다는 이유로 기운을 못 차리셨어요.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엔 너무 어렸죠. 그러다 결국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절대 산에 가지 마. 산에는 눈길도 주지 마. 엄마의 장례가 끝난 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시골 할머니 댁으로 갔어요. 그때부터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죠. 할머니는 저를 보면서 불쌍하다는 둥 하는 말씀은 한 번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저 씩씩하게 저를 키우려고 하셨어요.
덕분에 그래도 평범한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비록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할머니는 매일 저에게 말끔한 옷을 입히셨고 얼굴도 깨끗하게 닦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다니게끔 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자라면서 점차 말을 안 듣자 할머니도 결국 화를 내셨죠. 제가 산을 열심히 다녔거든요. 산에 갔다가 오는 걸 할머니한테 여러 번 들키면서 할머니는 저를 붙잡고 설득하셨어요. 너 엄마 유언 기억이 안 나? 네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기억이 안 나느냐고.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산에 다녔어요. 저랑 같이 체육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주말이면 같이 등산도 하고 체력 단련도 더 열심히 했죠. 엄마처럼 두려움 앞에 쓰러져가는 쪽보단 이겨내는 쪽을 택하고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버지의 영향인지 아버지의 핏줄이라 그런 건지 제 관심은 늘 체육에 있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산에 다니는 것도 체육을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셨죠.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제가 듣질 않으니 나중에는 혀를 차며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제 아빠 핏줄 아니랄까봐. 네 아빠는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사고를 치고 다녔어. 좋은 일 한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내가 돈에 사람들 눈치가 많이 보였지. 네 아빠가 혼내준 그 나쁜 녀석이 우리 동네 제일 가는 부잣집 아들이었거든. 그러니까 너도 네 엄마 말 좀 들어. 왜 자꾸 산을 가는데? 산이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 하늘이랑도 가까운 기분이 들고 가면 좋아요. 안전한 길로만 다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네 아버지라고 안전한 길로 안 다녔을까봐? 그러나 아버지 사고 얘기가 나오면 목구멍에서부터 말문이 막혔어요. 조심하면서 다닐게요. 그래도 체력 단련하려면 산보다 좋은 데가 없어요. 체력 단련을 왜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체대 가려고? 할머니가 체대라는 말도 알아요? 왜 몰라? 네 아버지가 체대 출신인데. 맞다. 아빠도 체대 출신이었지. 결국 엄마 말도 안 듣고 산에 다니더니 결국 체대 가겠다는 거야? 그럼 어떡해요. 저도 아버지 아들인데. 하여튼 이놈의 할아범이 문제였지. 할아버지요? 네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네 아버지를 데리고 안 쏘다니는 데가 없었어. 산도 다니고 논에도 다니고 덕분에 네 아버지가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걸 못 배웠잖아. 나를 봐라. 나는 가만히 앉아서 몇 시간도 바느질도 하고 글도 읽고 하는데 왜 네 할아버지만 닮느냔 말이야. 네 엄마도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던 사람이었잖아. 그렇긴 한데 저는 가만히 있으면 종이 쑤셔서 못 살겠어요. 그럼 그냥 체대 가서 생긴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아빠처럼 영줄 갉아먹을까봐 그러지. 네 아빠 때문에 결국 네 엄마도 일찍 갔잖아. 약속 드려요. 진짜 조심할게요. 저는 무모하게는 안 해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할머니는 제가 체육보다는 운동하길 바라셨어요. 어떤 날은 학교에서 돌아와 보면 제 책상 위에 문제집이 한가득 놓여 있었죠. 할머니께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한테 필요한 거라고 해서 사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는 했어요. 그러나 결국엔 열심히 공부한 결과 체대에도 진학할 수 있게 됐죠. 체대에 합격했다는 말을 했더니 할머니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체대 가겠다고? 체대만 쓴 건 아닐 거 아니야. 할머니가 원하신 것도 쓰긴 했는데 일지망은 지금 합격한 체대였어요. 그래서 간다고? 나더러 손자까지 먼저 저 세상 가는 걸 보라는 거야? 저 체대 가서 체육교사 될 거예요. 학교 선생님? 네. 그럼 좋지.
그건 나도 좋지. 할머니는 그제야 마음을 좀 놓으시더라고요. 사실 제 목표는 진즉의 체육교사가 되는 것이었는데 사실 체대에 가서 또 열심히 해야 가능한 목표였어요. 그래서 할머니께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마치 어릴 때 엄마를 보는 것처럼 할머니가 시름시름 앓으시는 것 같아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결국 제 진짜 목표를 말씀드리니 할머니도 신이 나신 듯 했어요. 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한 뒤 할머니 집을 나와서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얻어 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다들 체대생들이라 체격도 좋고 인기도 많아서 소개팅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럴 시간에 체력 단련을 더하고 체육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에 집중했죠. 빨리 교사가 돼서 그 다음에 연애도 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도 동기 녀석이 자꾸 같이 과팅해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야, 너 좋다는 여자애들 엄청 많아. 그중에 예쁜 애들도 꽤 있어. 네가 도도하게 구니까 우리보다 인기가 더 많더라. 그래서 뭐. 이제 인기는 올릴 만큼 올린 것 같으니까 가서 하자고. 지금 나가면 너 몰표 받을 수도 있어. 나 관심 없다니까. 그런데 그때 할머니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나 이 전화 받아야 돼. 평소에는 전화가 올 시간이 아니라 좀 이상하더라고요. 급히 전화를 받았더니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께서 지금 병원으로 가고 계세요. 혹시 바로 오실 수 있나요? 우리 할머니가 왜요? 집에서 쓰러져 계시는 걸 동네 분들이 발견해서 신고하셨어요. 너무 놀라서 그 길로 할머니가 실려가신 병원으로 달려갔죠. 가는 데만 2시간이 걸려서 가는 내내 초조했어요. 다행히 제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의식이 돌아온 상태였어요. 뭐하러 왔어? 나 괜찮아. 할머니, 어젯밤에 전화했을 때만 해도 아픈 데 없다고 하셨잖아요. 없었어. 없으니까 없다고 하지. 나이 들면 원래 아무것도 없이도 아프고 그래. 그러나 검사 결과 할머니는 치료도 필요하고 돌봄도 필요하신 상태였어요. 할머니는 저 대학 가라고 밥까지 팔아서 학비를 대주신 분이었어요. 그런 할머니가 아프시다는데 속 편하게 공부만 하고 있을 순 없겠더라고요. 저는 할머니 몰래 학교를 휴학한 뒤 경호업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휴학하고 할머니 곁에 있을까도 했지만 그런다고 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돈을 벌어서 간병인을 쓰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제가 간병인도 구해드리고 생활비도 보냈더니 할머니가 걱정하시더라고요. 너 돈이 어디서 나는 거야? 저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아르바이트 한 돈을 나를 다 주면 넌 뭐로 먹고 살아? 할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회복하는 데만 신경 쓰세요. 정 안 되면 이 집 팔면 된다니까. 나는 저 앞에 수키네 새빵 남은 거에 들어가서 살면 돼. 우리 아빠가 태어난 집이라면서요. 할머니가 시집와서부터 쓰고 닦은 집이잖아요. 그런 집을 그냥 팔겠다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머니 집에 와요? 이제 그 집은 저도 자란 집이기도 한데. 그래도 네가 나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할까봐 그러지. 학교 다니고 있는 건 맞아? 순간 당연하죠라는 거짓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겨우 말을 끄집어냈어요.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학비도 내야 할 텐데. 입학금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 돈을 다 나한테 보내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나 이제 간병이 그냥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할머니, 제가 불안해서 그래요. 제가 불안해서 매주 할머니 집으로 뛰어가야 고집 그만 피우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할머니는 뇌질환이라 간병인이 필수해. 언제 또 쓰러지실지 모른다고요. 이래서 오래 살면 안 되는 건데. 오래 사니까 아프기만 하고 니 짐만 되는구나.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제가 짐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네가 왜 짐이야?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머니가 짐이에요. 그런 저를 키워주신 분이 할머니인데. 저는 그 후로도 경호업체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이왕 휴학한 김에 할머니 간병비도 벌고 제 학비도 미리 벌어두자 싶었거든요. 그렇게 친할머니 간병비 때문에 어렵게 간 체육대학까지 휴학하고 경호업체에서 일하던 어느 날이었죠. 기업 회장님 경호가 잡혀서 업체가 분주한 날이었어요. 저도 경력이 좀 생긴 상태라 기업 회장님 경호를 맡게 됐는데 그런 으리으리한 집은 그때 처음 봤어요. 경호를 맡은 회장님의 성북동 자택이라는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을 실제로 보는 게 신기해서 저도 모르게 두리번거리고 있었나 봐요. 갑자기 사모님이 다가오시더니 저를 빤히 보시는 겁니다. 제가 결례를 범했나 싶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집이 너무 좋아서 그만. 혹시 아버지도 경호원이셨어요? 그런데 사모님의 입에서 예상치도 못한 아버지 얘기가 나왔어요. 네? 아버지도 경호원이셨죠? 이번에는 사모님이 더 확신을 갖고 물으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너무 확신하고 물으시는데 사실이기도 해서 맞다고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죠. 회장님이 허겁지겁 제 쪽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뭐라고? 아버지도 경호원이셨다고? 네, 경호원으로 일하셨었죠. 근데, 그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회장님과 사모님이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왜들 그러세요? 갑자기 두 분이 울기 시작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올해가 자네 아버님을 알아. 저희 아버지를요? 자네 아버지도 우리 경호를 한 적이 있었거든. 네? 전에는 다른 업체에서 담당했는데 거기에 자네 아버지가 있었지. 자네 아버지가 경호팀장이었어. 우리 회사랑 집에서 오래 일을 맡기던 업체였는데 그래서 저를 보고 두 분 다 우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글쎄, 시간이 많이 지났구만. 저희 아버지를 아실 줄이야. 워낙 일에 대해서는 집에서 말씀이 없으셔서 아버지가 이 댁에서 경호 업무를 맡으셨는지 몰랐어요. 그랬겠지. 경호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이니까. 그러지 말고 같이 안으로 들어갈까? 그러나 경호팀장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제 마음을 아셨는지 회장님께서 직접 팀장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지인이야. 들어가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믿을 수 있는 친구는 맞는데 그럼 저라도 같이 들어가서 경호를 할까요? 혹시 몰라서요. 이 친구가 나한테 해를 가할까봐? 적은 경호팀 안에서 숨어들 수도 있으니까요. 절대 아니야. 내가 장담하지. 행여 내가 이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가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해도 절대 업체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네. 회장님은 직접 그 내용을 녹음까지 해서 경호팀장님에게 주셨어요. 저는 결국 회장님 부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아버지 덕분에
제가 특별한 대우를 받네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좀 있고, 나이를 보니 저 어릴 때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어릴 때긴 하지만 기억은 충분히 있습니다. 워낙 저를 데리고 몸으로 잘 놀아주셨어요. 저도 아버지 닮아서 체육 쪽으로 진로를 잡았고요. 경호업체 소속인 거야? 체대 다니다가 휴학했습니다. 휴학? 네, 원래는 체육교사 되는 게 꿈이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까지 충격으로 돌아가신 뒤로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할머니께서 입학금도 주셔서 체대로 간 건데 아픈 할머니를 두고 저만 편하게 대학 공부할 순 없었어요. 어머니도 돌아가셨다고? 네, 워낙 아버지를 사랑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밖에서 잘 안 하는데 산에서 돌아가셨지? 그것도 아세요? 그때였어요. 사모님이 차와 다과를 직접 들고 오시더라고요. 아직 식사 준비 중이라 일단 이거라도 들어요. 아침은 먹었어요?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나서 못 먹었습니다. 좀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회장님 낯빛이 여전히 어두우시더라고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지. 그냥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저를 만나서 그러시나 봐요. 아무래도 아빠가 회장님 댁 경우를 맡아서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도 다 아시나 봐요. 사실 우리는 산악회 동료이기도 했어. 네? 원래는 산악회에서 먼저 만났지. 그 친구도 산을 참 좋아하더라고. 같이 산 타면서 친해지다 보니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됐어.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있는 업체에 연락해서 직접 경호를 맡겼고. 아, 그러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업체에 경호를 맡겼었어. 근데 그 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지금 업체로 바꿨지. 사실 너희 아버지와의 기억 때문에라도 업체를 바꾸고 싶지 않았는데 바꿨더니 너를 만났구나.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혹시 그날 사고 때 회장님도 같이 계셨던 거예요?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목격하셨나요? 자네는 늘 궁금했을 거야. 네. 아버지가 워낙 체격도 좋으시고 건장한 분이셨는데 산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더 힘들어하셨고요. 그런데 또다시 사모님이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회장님도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네를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 사실은 정말 찾고 싶었거든. 저를요? 나도 의식이 돌아왔을 땐 시간이 꽤 흐른 뒤였어. 정신 차리고 그 사람 가족을 찾으려고 했을 땐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 그날 회장님도 사고를 당하셨던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날 구하려다가 그렇게 되셨단다. 네? 회장님은 갑자기 몸을 떠셨어요.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악몽을 꿔. 회장님, 힘들면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자네도 아버지 닮아서 참 착하구만. 안 되지. 이제는 내 입으로 직접 자네한테 들려줘야지. 아버지는 당연히 구하셨을 거예요. 그게 회장님이 아니라고 했어도 그러셨겠죠. 그래도 내가 말해야 돼. 내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니까. 회장님은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산행을 하는데 갑자기 비가 왔어. 예보에도 없던 비라 우리도 다 당황했지. 일단 몸을 피할 생각으로 움직였는데 발이 자꾸 미끄러지더라고. 내가 자꾸 미끄러지니까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등산화를 바꿔줬어. 아무래도 내 등산화 바닥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나를 경호하던 게 습관이 돼서 더 그랬을 거야. 그래서 난 괜찮다고 했지. 이대로 조심히 쉼터까지만 가자고.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신발을 바꿔 신을 걸 그랬나 봐. 결국 순식간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산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기억이 없어. 그러다 정신을 차렸을 땐 비도 그치고 날은 저물어 있었지. 어찌나 춥던지 턱이 덜덜 떨리더라고. 그럼 그때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거기 안 계셨던 거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저 앞에서 너희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네? 나도 한청이 들리는 줄 알았어.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정말로 저 앞에서 나를 부르면서 오고 있는 거야. 급한 대로 소리를 질러보려고 했는데 갈비뼈가 너무 아프고 숨도 잘 안 쉬어지더라고. 겨우 네 아버지가 나를 발견하긴 했는데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었어. 그런데 그때였지. 비가 와서 땅이 단단하지 않았던 것 같아. 갑자기 네 아버지가 서 있던 곳이 푹 꺼지면서 네 아버지가 저 밑으로 떨어진 거야. 사모님도 괴롭다는 듯 몸서리를 치시더라고요. 어찌나 놀랐는지 네 아버지가 떨어진 쪽을 보면서 겨우 이름을 부르는데 네 아버지가 괜찮다면서 소리를 내더라고. 자기는 괜찮으니까 방금 자기가 벗어둔 가방 안에서 구조탄을 꺼내서 쏘라고 하더라고. 주위를 보니 정말 네 아버지가 벗어둔 가방이 있었어. 쏘셨어요? 겨우 꺼내서 쐈지. 덕분에 구조 헬기가 나를 찾으러 올 수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숨도 제대로 못 쉬던 때라 나는 구조대가 도착하자마자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 네 아버지가 저 밑에 있다고 말은 했던 것 같은데 의식이 돌아왔을 땐 시간이 꽤 흘러 있었어. 내가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하더라고. 그럼 아버지는 왜 구조가 안 된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네 아버지에 대해 물었는데 구조 당일에는 네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었대. 왜요? 네 아버지가 이미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더래. 근데 또 피까지 다시 우기 시작하면서 구조가 어려웠던 모양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네 아버지는 나를 구하러 왔다가 추락한 뒤 이미 그때부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 나를 데리러 왔을 때 몰골이 말이 아니었거든. 어떻게 왔냐고 물으니 내가 추락한 지점부터 암벽 등반을 하듯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끈이 한번 끊어지면서 떨어지기도 했던 거지. 사모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은 정말 용감한 분이셨어요. 나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산이 위험하다는 건 산악회 사람이니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 제가 아버지였다고 해도 갔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친구가 그렇게 떨어졌다고 해도 당연히 달려갔을 텐데 더더구나 경호까지 하던 분이라면 의무감도 들었겠죠. 내가 미안해.
내가 네 아버지 말 듣고 신발만 바꿔 신었어도.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랬어. 네 아버지한테 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 언제 한번 우리 집에 와서 다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 했더니 산악회 밖에서는 내가 자기가 경호해야 할 사람이라 그건 어렵다고 하더라고. 누가 뭐래도 자기가 경호팀장이니까 책임감이 남달랐던 거지. 아버지가 누굴 구하다가 돌아가신 줄은 몰랐어요. 내 의식이 너무 늦게 돌아와서 더 그랬을 거야. 나중에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아버지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 아마 다른 사람들한테 날 구조하러 가겠다고 하면 다들 따라오거나 안 따라와도 마음이 불편할 테니 언급 자체를 안 하고 혼자 나갔던 것 같아. 저희 아버지라면 그러시고도 남죠. 내가 원망스럽진 않아? 회장님이 왜요? 나만 아니었어도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거 아니야. 너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경호라는 게 언제나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잖아요. 물론 산악회에서 돌아가신 거긴 하지만 아버지가 하시던 일의 특성상 위험 부담은 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주니 고맙구나. 난 너를 보자마자 마음이 아주 무거웠었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니 저희 아버지가 더 멋진 분이었다는 게 실감이 돼요. 멋지다 마다. 솔직히 나는 경호팀장보다 내 산악회 동료인 네 아버지가 더 좋았어. 남자가 봐도 멋있는 사람이었지. 그런데 네가 꼭 네 아버지를 닮았어. 그러니까요. 키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빠랑 키까지 똑같다고요. 할머니는 제가 아빠를 닮은 걸 늘 통탄해 하시거든요. 아니, 왜? 제가 아버지 닮아서 산 타는 것도 좋아하고 체육을 좋아하니까 늘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 걱정을 내가 만들어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네. 아버지는 본인이 좋아하시던 일을 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행여나 회장님을 구하지 않았다고 해도 평생 힘들어하셨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기억에도 늘 정의로운 분이셨고 도와줘야 할 사람을 외면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 자네 아버지를 닮은 아들을 만나다니 이제야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아. 회장님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이 사모님이 물으셨어요. 혹시 아버님은 어디에 모셨어요? 납골당이요. 평소에도 경호 일을 하시다 보니 습관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행여나 자신이 세상을 떠나거든 꼭 화장을 해달라고요. 그때마다 엄마는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며 화를 내셨는데 결국 아버지의 유언이 됐죠. 우리가 한번 가봐도 될까? 그럼요. 아버지가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반가워할까? 이렇게 자기 닮은 아들도 못 보게 한 나를 반가워하겠어? 회장님 탓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본인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신 거라고요. 제가 회장님 부부와 독대까지 하고 나오자 경호팀도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네가 회장님이랑 어떻게 지인이 돼? 저희 아버지랑 아시는 사이였나 봐요. 뭐야, 이제 네가 나 밀어내고 팀장 되는 거 아니야? 팀장님, 무슨 말씀을요. 저는 학교 휴학하고 한동안 일하는 거잖아요. 또 모르지. 네가 회장님이랑 그 정도로 가깝다면 나 밀어내고 여기 말뚝 박을 수도 있는 거잖아. 제가 회장님의 총애를 받자 질투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회장님 부부께서는 계속 저를 집 안으로 들이셨어요. 밥 좀 먹어요. 제가 지금 근무 시간이라서요. 어제도 그렇고 계속 눈치 보면서 일하는 것 같던데. 혹시 우리 때문에 불편한 거야? 아무래도요. 좋은 마음으로 그러시는 건 알지만 저도 여기서 일을 해야 학비도 모으고 할머니 간병비도 벌 수 있어서요. 제대 가서 교사 되는 게 꿈이라고 했던가? 네, 그럼 다음 학기에는 복학할 생각이야? 사실 한 학기는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 간병비가 만만치 않아서요. 아, 참. 저 할머니도 아프시다고 했지? 내가 한번 뵐 수 있을까? 네? 저희 할머니를요? 내 친구의 어머니신 거잖아. 그러더니 며칠 뒤 제가 일을 쉬는 날 회장님이 같이 우리 할머니 댁에 같이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회장님을 보셨어요. 낯이 아주 익은데.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이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낯이 익지? 할머니, 아마 TV에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기업 회장님이시거든요. 그래? 근데 네가 왜 회장님이랑 같이 와?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날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아드님이랑 꽤 친했어요. 그러고 보니 알겠네. 우리 아들이 경호하던 회장님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는 회장은 아니었고 계열사 사장이었어요. 아들이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산 타다가 만났는데 자기한테 일까지 줬다면서 참 고마운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말해줬나요? 그럼요. 일단 들어오세요. 근데 넌 학교 안 가고 어떻게 온 거야? 네? 그게 회장님이 눈치껏 대신 둘러대 주셨어요. 원래 대학생들은 학교 안 가는 날이 있어서요? 하긴 우리 아들도 그러긴 했는데 근데 넌 아르바이트인지 뭔지 그것도 한다고 했잖아. 그것도 오늘은 쉬는 날이야. 나도 하루는 쉬어야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쉰다니 다행이네. 나는 하도 네가 공부하고 일까지 버겁게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일단 들어갑시다. 밥부터 먹어야지. 할머니, 간병인 아주머니는요? 왔어. 안에서 내일 도와준다고 애쓰고 있어. 그래요? 난 또 할머니가 그냥 보낸 줄 알았네. 네가 엄포를 놨다며? 내가 관두라고 하면 돈 절대 못 돌려준다고. 그냥 쓰라고 하시라고. 간병인 아주머니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할머니가 관두라고 하셨나 본데요? 아니, 나 이제 괜찮은데 네가 자꾸 헛돈 쓰는 것 같아서 그랬지. 할머니, 지난번에 쓰러지시고 나서 건강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2번 다시 쓰러지면 큰일 난다고. 이제 안 쓰러진대도. 회장님은 저랑 할머니를 물끄러미 보더니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우리는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함께 먹었어요. 회장님이 맛에는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랑 손자는 먹고 자란 거라 잘 먹을 텐데. 정말 맛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어머님이 직접 밥을 해주셨어요. 저희 집이 처음부터 회장집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한테 회사를 물려받은 게 아니었어요? 물려받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버지가 회사 시작하셨을 때는 지금처럼 크지 않았어요. 덕분이랄까. 어머니 밥을 먹고 자랐죠.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네요. 직접 회사를 이궈서 회장이 됐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에 비하면 저는 그냥 아버지 덕분에 편하게 살아온 금수저죠. 금수저? 요즘은 집안이 좋아서 태어날 때부터 잘 사는 사람들을 입에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표현해요. 아유, 맞는 소리긴 하네. 정말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신 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회장님이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친 뒤 회장님께서 갑자기 할머니 앞으로 봉투를 내미셨어요. 이게 다 뭡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요? 회장님이 저한테 보상하실 게 뭐가 있다고요? 할머님께서 저를 보셨는데 차마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아드님은 저를 구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예? 이 친구한테 듣자하니 며느님도 아드님이 세상을 떠난 뒤 충격으로 돌아가셨다고요. 제가 이렇게라도 보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회장님을 구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보상을 왜 하시는 건데요? 물론 목숨값을 돈으로 대신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정신적인 피해도 있으셨을 거고 지금 이렇게 간병인 비용이랑 병원비도 많이 드신다고 하니 제가 좀 지원해드리고 싶어서요. 회장님, 말씀 참 재밌게 하시네요. 할머니는 회장님이 내미신 봉투를 다시 돌려주셨어요. 기분 나쁘십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니, 내 아들 목숨값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왜 보상을 받느냐고요? 절대 돈으로 죄책감을 지우려는 게 아닙니다. 회장님. 예? 그러니까 회장님이 왜 죄책감을 느끼시냐고요? 우리 아들이 구해줬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 때문에 그 친구가 그렇게 된 거니까요. 내 아들은 어릴 때부터 사람 구하는데 재주가 있는 녀석이었어요. 우리 손자도 그렇고요. 우리 아들이 회장님을 구한 게 잘못도 아니고 구조된 회장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무슨 보상을 받겠어요? 그리고 죄책감을 왜 가지세요? 우리 아들은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를 경호하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산악회에서 똑같은 동료로 산을 타다가 그만. 글쎄, 사람이 다치면 당연히 구하는 게 인지상정이지요. 우리 아들이 산에서 실족해서 세상을 떠난 건 우리 가족 모두에게 비통한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보상금을 받을 이유는 없어요. 손자를 생각해서 받으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손자요? 예. 어머님께서 이 돈을 받으시면 손자가 아르바이트를 덜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할머니가 저를 보면서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당혹스러웠어요. 아니, 할머니가 알아서 할 일이죠. 그럼 네가 받든가. 제가요? 그래. 막말로 네 아버지가 먼저 가서 가장 힘든 건 너였잖아. 널 돌봐줄 부모도 다 잃고 고생했잖아. 에이, 그래도 이건 회장님이 할머니 드리려고 가져온 거잖아요. 할머니랑 제가 서로 네가 받으라고 미루고 있으니 회장님이 다시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하시더라고요. 너한테 주고 싶은 건 따로 있어? 회장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저한테요? 그건 서울로 가면서 알려줄게. 어머니, 그러니까 이 돈은 어머니께서 받아주세요. 회장님은 할머니에게 돈을 떠안기듯 타고 나오셨고 나오는 길에 할머니 집을 가만히 둘러보셨어요. 여기가 너희 아버지가 자란 집이니? 네, 맞아요. 그럼 이 집은 계속 있어야겠네. 안 그래도 팔아서 병원비나 간병비 하신다는 걸 제가 말렸어요. 잘했네. 집으로 가는 길 회장님께서는 차 안에서 저에게도 봉투를 내미셨어요. 회장님, 설마 이거 제가 팀장이 되는 건 아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안 그래도 팀장님이 좀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이러다가 제가 자기 자리를 뺏어갈까봐 두렵나 봐요. 아휴, 내가 너를 여러모로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일단 열어봐. 회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봉투에도 돈이 들어 있었어요. 회장님, 이게 뭐예요? 그 정도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랑 생활비로 충분하지 않겠어? 충분한 정도가 아닌데요. 할머니 쓰실 거는 따로 드렸으니까 그건 네가 갖고 써. 체육교사가 될 거라며 그때까지는 넉넉히 쓰라고 넣었어. 이명도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그리고 김 기사, 지금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 맞지? 아, 예, 회장님. 그리고 회장님의 차가 웬 고급 오피스텔 단지 앞에서 멈췄어요. 가자. 여기가 어딘데요? 어디긴 네가 살 집이지. 네? 회장님은 꽤 근사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여주셨어요. 네가 마음에 들면 여길 계약해서 줄까 하는데. 계약해서 주신다는 게... 네 이름으로 사준다고? 여기가 투자 가치도 꽤 높아. 하나 사두면 살기도 좋고 나중에 장가가서 팔고 싶으면 팔아도 되는데 세를 줘도 꽤 잘 나갈 거야. 장가가서 살아도 될 만큼 큰데요? 그렇긴 한데 그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회장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까는 저희 할머니한테 돈을 주시더니. 너 은혜 갚은 까치라고 아니? 알죠? 그래. 까치도 제 다리 고쳐줬다고 은혜를 갚는 마당에. 은혜를 잊고 은혜를 안 갚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회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다. 네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니? 너희 할머니도 그렇고. 그래도 이건 너무... 받을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이런 데서 살아도 봐야 포부가 커지는 거고. 결국 회장님은 제 의사와 별개로 그 오피스텔을 저에게 떠안겨주셨어요. 당황스러웠지만 받지 않으면 화를 내실 것 같더라고요. 집은 여기로 옮기면 되고 오늘부로 경호일은 관둬. 그래도 후임 구할 때까지는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보니까 널 너무 질투하더라. 경호업체 바꿨어. 네? 난 말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너처럼 대학교 휴학하고 돈 벌겠다고 일하러 온 부하 직원에게 함부로 하는 업체? 가망이 없지. 그러니까 너도 관두고 복학 전까지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던가. 아니지. 할머니 때문에 그것도 어렵겠구나. 그럼 쉬면서 할머니 좀 돌봐드리고 복학하던가. 순간 좋은 생각이다 싶더라고요. 그래. 할머니를 당분간
네 집으로 좀 모시고 오는 것도 괜찮겠다. 할머니를요? 할머니는 서울 생활 안 좋아하시는데. 내가 할머니 댁도 좀 손봐드리고 싶은데. 할머니 집을요? 보니까 여기저기 너무 낡았더라고. 지금 집의 뼈대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좀 더 사식이 편하고 근사하게 리모델링을 좀 할까 하는데. 어떠니? 사실 할머니가 혼자 사시기엔 집이 좀 불편하긴 한데 할머니께서 허락하실까요? 그러니 네 도움이 필요한 거야. 네가 할머니 좀 모시고 있어. 그 사이에 내가 기존에 있던 건 그대로 두고 멋진 집으로 리모델링 해드릴게. 대신 네가 허락한 거다. 내가 마음대로 했다가는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 할머니가요? 설마요. 그러니까 네가 허락한 걸로 하자고. 저는 회장님의 말씀을 따라 경호일을 관뒀고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제 오피스텔을 본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집을 사주셨다고. 네. 그러시면서 나중에 장가 갈 때는 팔든 새를 주든 해서 쓰라고 하시는데 장가 가서 살아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우, 대담하다. 애를 셋은 나도 키우겠다. 그나저나 나는 왜 오라고 한 거야? 짐까지 챙겨서. 저랑 있으면서 병원도 다니고 좀 쉬세요. 저도 회장님 덕분에 복학 때까지 순간 아차 싶었어요. 복학? 복학은 학교에 다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할머니. 됐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네가 학교에 다니면서 그 큰 돈을 벌 수 있을 리가 없지. 할머니, 눈치채셨어요? 눈치는 대충 알겠는데도 차마 말리지를 못했지. 그렇다고 내가 네 도움 없이 혼자 온전히 지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물을 삼키면서 참은 거지. 적어도 학교는 안 관뒀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할머니, 미안해요. 저도 할머니를 돌보고 싶어서 했던 선택이에요. 휴학하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막말로 휴학이잖아요. 할머니 좀 돌보다가 돌아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왕 한 김에 학비도 벌어서 모을 생각이었고요. 네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너도 참 선해. 선하게 살다 보니 복을 받은 것 같다. 맞아요.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엄마도 살아계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지만 엄마는 아빠가 누군가를 구하다 돌아가셨다고 해도 기운을 못 차리셨겠죠? 그랬을 거야. 네 엄마는 네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탈이었지 않니? 솔직히 말하면 난 네 엄마한테는 좀 섭섭해. 왜요? 남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든 살 생각을 해야지. 사람만 줬으면 내가 재산이고 집이고 다 팔아서라도 네 엄마한테 줬을 텐데. 할머니, 저 키우면서 많이 힘드셨죠? 나 힘든 게 뭐 별거라고. 나는 네가 힘든 게 더 마음이 아팠어.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계셔서 좋았어요. 특히 할머니가 저 보면서 단 한 번도 불쌍하다, 가엾다 그런 말씀을 안 하셔서 더 좋았어요. 네가 왜 불쌍해? 막말로 너희 아버지가 나쁘게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너희 엄마도 아파서 간 거잖아. 그리고 내가 있는데 네가 왜 불쌍해? 밖에서는 제가 부모님이 없다고 다들 불쌍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절대 안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웃기는 인간들 아니야? 누가 감히 내 손주가 불쌍하대? 자기들 인생이 더 불쌍하다고 해. 할머니는 한동안 저와 함께 계셨고 수시로 시골집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하셨죠. 다행히 제가 복학 전이라
그런 할머니를 겨우 붙들어서 여행도 가고 좋은 데도 많이 모시고 다녔어요. 나중에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이제 노는 것도 지겹다. 나 집에 갈란다. 이제 아프지도 않은 것 같아. 그래도 간병인은 쓰셔야 해요. 안 그래도 전에 왔던 그 아줌마가 또 오겠다고 하더라. 다시 시골 오면 연락 달라고. 그분 괜찮았죠? 아니 뭐 돈이 들어서 그렇지 같이 있으면 말동무도 되고 좋긴 하지. 그래도 돈 쓰는 게 어디 쉽나. 회장님이 편하게 쓰라고 주셨잖아요. 안 그래도 그 양반이 연락 와서는 돈 또 보내줄 테니까 있는 거 아끼지 말고 쓰라고 하더라. 너 좋은 것도 사주고. 그러셨어요? 아유, 그러니까 나이만 집에 갈래. 아유, 그래. 간병인 아줌마도 가는 길에 부를 테니까 나 좀 가게 해줘. 넌 젊디 젊은 애가 연애도 안 하냐? 왜 늙은 할머니랑 이 좋은 시간을 보내? 네가 나 데리고 간 그 좋은 데는 여자친구랑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여자친구 없어요. 나중에 생기면 같이 가면 되죠. 회장님 덕에 형편도 나아졌으니 공부 더 열심히 해. 갑자기요? 여자친구랑 가라면서요. 지금은 공부할 때지. 그러면서 할머니가 방에서 짐가방을 들고 나오시는 겁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지금 가시려고요? 따라올 생각 말어. 버스표 다 사놨으니까 나 혼자 갈 거야. 할머니, 같이 가요. 나 표 샀다니까. 저 차 있어요. 뭐? 그동안은 계속 택시 타고 다녔잖아. 아직 운전이 서툴러서 그랬는데 그동안 틈틈이 연습 많이 했어요. 할머니 모시고 갈게요. 아니지. 차를 언제 샀어? 사실은 제가 산 게 아니라 회장님이 보내주셨어요. 대학생도 차 필요하지 않냐면서. 대학생이 몰고 다닐 만한 걸로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장롱면허라 운전 잘 못한다고 했는데도 주셔서 결국 운전면허 연수도 다시 받고 이제는 할 자신 있어요. 그래서 나더러 그 차를 타라고? 제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하셔야 이 이야기 완성되거든요. 뭔 소리야 그건. 할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제 차에 타셨고 가는 내내 손잡이에서 손을 떼지 못하셨어요. 저 역시 한마디도 못하고 운전만 했죠. 사실 그간 연수를 여러 번 받아서 장거리 운전 연습도 몇 번 했거든요. 저는 괜찮은데 제가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할머니는 앞을 보라고 소리치셨어요. 결국 무건수행을 하며 할머니 집 앞에 도착했죠. 그러나 차 밖의 풍경을 본 할머니는 많이 당황하신 듯했어요. 너 제대로 온 거 맞아? 운전미숙으로 잘못 온 거 아니야? 아닌데, 아까 들어오는 길은 맞았는데. 저는 웃음을 겨우 참으며 차에서 내렸어요. 할머니, 이 집 할머니 집 맞아요. 뭐? 회장님이 할머니 집 리모델링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해달라고 했어요. 이모, 그게 뭔데? 원래 있던 집을 새롭게 고치는 거요. 안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바꾸신다고 했으니 자, 들어가 봐요. 할머니는 얼떨떨한 얼굴로 집안을 둘러보셨고 나중에는 눈물을 보이셨어요. 아유, 정말 신기하구나. 다 그대로인데 완전 새 집이 됐네.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다마다. 회장님께 이런 신세를 어떻게 하면 좋니? 나는 너한테만 잘해주셔도 감사한데. 그냥 회장님의 마음의 짐을 좀 덜어드린다고 생각하고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긴 죄책감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 그러자.
우리도 살면서 또 누군가를 도우며 살면 되지. 그렇게 할머니도 저도 새로운 집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됐어요. 새 집에서 살면서 할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요. 회장님 댁과도 한 번씩 보면서 계속 교류를 이어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저는 좋은 환경에서 체육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는 중이랍니다.